재미있는 이야기가 톡톡. 지난 이야기. 자신의 마음을 인정하지 않으려 했던 화연. 그러나 계속해서 그를 갈구하는 마음에 결국 그를 연모하고 있음을 인정하고 만다. 한번 인정하고 나니 그동안 막혀있던 뚝이 무너지듯 화연은 완전히 무너져 내렸다. 그녀는 끝없이 진혁을 갈구하고 진혁의 사랑을 원했다. 그리고 그의 마음이 자신과 같음을 확인하고 싶었다. 서로의 사랑을 확인한 두 사람이 입맞춤과 함께 앞으로의 미래를 그려나가는 그때 상단주인 그녀의 아버지가 그녀를 부르게 되는데 과연 진혁의 비밀은 무엇이고 두 사람의 사랑은 어떻게 될 것인가? 그럼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화월 상단의 상단주 김상풍. 그의 부름에 화연은 잔뜩 긴장한 채 걸음을 옮겼다. 그리고 그녀가 도착하자 넓은 사랑채에 이미 상단의 핵심 인물들이 모여 있었다. 중앙에 앉아있는 아버지 김상풍의 표정은 유난히 엄격해 보였다. 그의 시선이 천천히 화연에게 향했다. 왔느냐? 네, 아버지. 그녀는 최대한 침착한 목소리로 대답했다. 하지만 왠지 모르게 가슴이 뛰었다. 분명 이 자리에 불려온 이유는 단순한 일이 아닐 것이다. 김상풍은 천천히 그녀를 바라보더니 낮고 무거운 목소리로 말했다. 너에 대한 소문이 요즘 상단 안에서 심상치 않다. 그녀의 심장이 순간 멎는 것 같았다. 무슨 말씀이십니까? 내가 진혁이라는 하인과 너무 가까워 보인다는 말이 돌고 있다. 그녀는 애써 태연한 표정을 지었다. 아버지, 저는 그저... 출신도 불분명한 자를 계속 곁에 둘 것이냐? 김상풍의 말에 화연은 순간적으로 입을 다물었다. 그녀는 진혁의 정체에 대해 깊이 따져본 적이 없었다. 그가 분명 평범한 하인이 아니라는 것은 알고 있었다. 하지만 그는 절대 자신의 과거를 말하지 않았다. 김상풍은 조용히 손가락을 탁자 위에 두드렸다. 나는 그 아이를 탐탁지 않게 생각한다. 그의 말에 화연은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다. 그렇다고 해서 저는 진혁과 어떤 특별한 관계도 아닙니다. 그녀는 그렇게 말하면서도 스스로도 그 말을 믿을 수 없었다. 그녀는 진혁을 사랑하고 있었다. 그를 원했고 그가 없으면 견딜 수 없었다. 김상풍은 그녀를 유심히 바라보다가 한숨을 내쉬었다. 화연아, 너는 우리 상단의 대행수이고 내 뒤를 이을 딸이다. 그의 목소리는 단호했다. 언제까지 그렇게 감정적으로 행동할 셈이냐? 그녀는 말문이 막혔다. 그때 문 밖에서 인기척이 들렸다. 그녀가 고개를 돌리자 그곳에 서 있는 사람은 진혁이었다. 그는 사랑채 문 앞에 서 있었다. 하지만 그의 표정은 무척이나 차가웠다. 그 순간 화연은 깨달았다. 이제 더는 숨길 수 없는 순간이 오고 있다는 것을. 그녀는 선택해야 했다. 자신의 사랑을 지킬 것인지 아니면 모든 것을 포기할 것인지. 그리고 그 선택이 앞으로의 모든 것을 바꾸어 놓을 것이었다. 사랑채 안은 무겁고도 서늘한 공기가 감돌았다. 문 앞에 선 진혁과 그를 바라보는 김상풍. 두 사람 사이에는 묘한 긴장감이 감돌았다. 내 이놈, 일개 하인 주제에 오만방자하구나. 내 그리 주의를 주었거늘. 진혁은 시선을 내리깔고 조용히 고개를 숙였다. 김상풍은 강하게 탁자를 내리치며 진혁을 다그쳤다. 우리 가문이 상가라 하나 어엿한 반가이다. 어찌 하인 주제의 반가에 여식을 넘보려 한단 말이더냐. 그의 호통에 화연이 다급하게 그의 앞을 막아섰다. 아, 아버지, 그런 게 아니옵니다. 그럼 무엇이더냐. 그것이... 화연은 입술을 질끈 깨물며 말을 흐렸다. 그녀의 그런 모습을 본 김상풍은 분노하며 진혁을 노려봤다. 내 놈의 검술이 그리 대단하다더군. 상단의 호위무사와 비교도 할 수 없을 정도로 말이지. 과찬이십니다. 그래서 더더욱 내 놈을 화연이 곁에 둘 수가 없다. 불분명한 과거와 그런 귀신 같은 검술. 누가 봐도 위험하지 않더냐. 그것은... 다시 한번 말하마. 이쯤에서 그만두거라. 이 이상은 더는 좌시하지 않겠다. 김상풍의 말에 화연은 고개를 돌려 진혁을 바라보았다.
그녀는 조용히 진혁을 바라보았다. 그의 눈빛은 흔들리고 있었다. 무언가를 말하고 싶어 하지만 끝내 말하지 않는 사람의 눈빛. 그의 깊은 눈빛을 본 화연은 두 눈을 질끈 감으며 결단을 내렸다. 아버지, 전 그녀는 숨을 들이마시고 조용히 말했다. 그를 포기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 순간 사랑채 안이 더욱 무거운 정적에 휩싸였다. 김상풍은 그녀를 바라보며 입을 굳게 다물었다. 그리고 문 앞에 서 있던 진혁은 깊은 숨을 내쉬었다. 이제는 피할 수 없는 싸움이 시작되고 있었다. 밤이 깊었지만 화연의 방에는 불이 꺼지지 않았다. 촛불이 희미한 그림자를 들이우는 방 안 화연은 깊은 생각에 잠겨 있었다. 그가 보이는 눈빛, 감정을 숨기려 할 때마다 보이는 흔들림. 모든 것이 그가 자신을 사랑하고 있다는 증거였다. 그리고 화연 역시 마찬가지였다. 이제는 부정할 수도 피할 수도 없었다. 그가 없이는 살 수 없을 것 같았다. 그러나 그는 그녀의 사랑을 받아들이기를 두려워하는 듯했다. 마치 자신이 그녀 곁에 있을 자격이 없다는 듯이. 화연은 자리에서 일어나 창문을 열었다. 밤 공기가 차갑게 스며들었지만 정신은 더욱 또렷해졌다. 그 순간 익숙한 실루엣이 눈에 들어왔다. 마당 한쪽에서 검을 들고 서 있는 진혁. 그는 아무도 없는 공간에서 조용히 검을 휘두르고 있었다. 평소보다 더욱 날카롭고 거친 움직임. 그의 검끝에 서린 것은 분명 억누를 수 없는 감정이었다. 화연은 망설이지 않고 걸음을 옮겼다. 신발도 신지 않은 채 얇은 옷을 걸치고 마당으로 내려갔다. 그리고 그의 등 뒤에서 조용히 서 있었다. 왜 그렇게까지 내 자신을 올가매고 있느냐? 진혁의 손이 순간 멈췄다. 그는 천천히 검을 내리고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그러고는 천천히 몸을 돌려 그녀를 바라보았다. 밤 공기가 차갑습니다, 아가씨. 방으로 돌아가십시오. 그녀는 한 걸음 다가섰다. 내가 물은 것은 그게 아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단호했다. 넌 왜 이렇게까지 스스로를 괴롭히고 있는 것이냐? 진혁은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다. 그저 고요하게 그녀를 바라보았다. 그러나 그 침묵이야말로 그가 무너지고 있다는 증거였다. 화연은 조용히 손을 뻗어 그의 손목을 잡았다. 나를 밀어내려 하지 마라. 진혁의 눈빛이 흔들렸다. 그러나 그는 끝내 손을 뿌리치지 않았다. 넌 나를 사랑하고 있다. 그렇지 않느냐? 그의 숨이 순간 멎었다. 그리고 그녀는 확신했다. 그의 눈빛이 모든 걸 말해주고 있었다. 그녀는 조용히 다가서며 그의 손을 꼭 잡았다. 나는 내가 내 곁에 있기를 원한다. 그 순간 진혁이 눈을 감았다. 마치 깊은 고민을 하는 듯 긴 한숨을 내쉬며. 화연은 그에게서 나올 말이 두려웠다. 혹여 아버지의 경고 때문에 자신을 떠나려 하는 게 아닐까 하여. 그녀는 그가 말을 꺼내기 전 그를 와락 끌어안았다. 마치 그를 놓칠 수 없다는 듯 말이다. 진혁은 그런 그녀의 등을 조용히 토닥이며 고민했다. 이 관계를 끝내고 싶지 않았다. 하지만 그렇다고 이 관계를 계속할 수도 없다. 아가씨를 좋아합니다. 하지만 그러면 놓지 마. 그녀는 천천히 말했다. 더 이상 도망치지 않기로 했잖아. 내가 그렇게 말했잖아. 진혁의 눈빛이 깊어졌다. 하지만 그는 아무런 대답도 하지 않았다. 대신 그녀의 어깨를 꽉 부여잡았다. 화연은 여전히 그의 품에 꼭 안겨 있었다. 어둠이 내려앉은 밤하늘 아래 두 사람은 말없이 서로를 바라보았다. 진혁은 그녀의 손을 가만히 바라보았다. 정말 후회하지 않으실 겁니까? 화연은 눈을 가늘게 떴다. 후회하지 않을 자신이 있어서 하는 말이야. 진혁은 미묘한 미소를 지었다. 그는 그녀를 가만히 내려다보았다. 그리고 천천히 손을 들어 그녀의 뺨을 감쌌다. 그의 손길이 조심스러웠다. 마치 이 순간을 오래 기다려왔다는 듯한 느낌이 들었다. 나는 아가씨에게 어울리지 않는 사람입니다. 그의 목소리는 낮고도 깊었다. 그러나 화연은 흔들리지 않았다. 그건 내가 정할 문제가 아니야. 그녀는 단호하게 말했다.
나는 내가 원하는 걸 선택해. 진혁은 깊은 숨을 내쉬었다. 그의 눈빛이 흔들렸다. 그러나 그녀는 그가 더는 도망칠 수 없도록 만들 작정이었다. 그녀는 더욱 그를 꽉 껴안았다. 내가 어떻게 생각하든 나는 이미 결정을 내렸어. 그녀는 천천히 말했다. 그러니 이제 내가 대답해. 진혁은 그녀를 가만히 내려다보았다. 그리고 마침내 피식 웃었다. 아가씨는 언제나 이렇게 내게 도발적이시군요. 화연은 눈을 가늘게 떴다. 그래서 그게 싫어? 진혁은 대답하지 않았다. 대신 그녀의 허리를 조용히 감싸 안았다. 그녀는 순간 심장이 요동치는 것을 느꼈다. 그는 천천히 고개를 숙였다. 입술이 가까워졌다. 그리고 다시 한번 입맞춤을 통해 둘은 사랑을 재확인했다. 뜨겁고 격정적인 입맞춤이 끝나고 서로의 입술이 멀어졌다. 한동안 두 사람은 서로를 꽉 끌어안은 채 서로의 온기로 밤바람의 찬기를 이겨냈다. 얼마간의 시간이 지나고 두 사람은 뜰에 앉아 밤하늘에 밝게 뜬 보름달을 바라봤다. 결코 놓지 않겠다는 듯 두 사람의 손은 꽉 마주잡고 있었다. 그리고 그때 진혁은 결심했다는 듯 조용히 입을 열었다. 아가씨, 제 이야기를 들으실 수 있겠습니까? 무슨 말이든 해. 진혁은 그녀를 마주보며 입을 열었다. 제가 단순한 하인이 아니라는 걸 이미 알고 계시겠지요. 화연은 눈을 빛내며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난 알고 있었어. 하지만 내가 직접 말해주길 기다렸지. 진혁은 피식 웃었다. 역시 아가씨께선 눈치가 빠르십니다. 그는 고개를 들어 화연을 바라보았다. 제 본래 이름은 강진혁입니다. 강씨 가문 출신이죠. 단순한 양반 가문이 아니라 조정에서도 상당한 영향력을 가진 집안입니다. 화연의 심장이 순간 멎는 듯했다. 화들짝 놀란 그녀는 빠르게 고개를 돌려 진혁을 바라봤다. 강씨 가문? 그럼 너는? 진혁은 조용히 그녀를 바라보았다. 예, 저는 강씨 가문의 적장자입니다. 뭐? 그럼 대체 왜 신분을 숨긴 채 하인 같은 걸 하고 있는 거야? 제 신분은 그저 과거의 이야기일 뿐입니다. 강씨 가문은 이제 저와 상관없는 곳이죠. 화연은 입을 다물었다. 강씨 가문, 흔히 대오가라고 부르는 엄청난 집안이었다. 단순한 하인이 아닐 것이라 생각은 했지만 설마 그가 대오가의 적장자였다니. 그 위세 높은 무가의 대오가라면 그의 검술이 그리 엄청난 것도 다 설명이 됐다. 언제 한번 들어본 적이 있는 것 같았다. 대오가의 적장자가 검술의 천재라는 소문 말이다. 그러나 그녀는 문득 궁금증이 들었다. 그 명망 높은 대오가의 적장자가 대체 왜 하인 따위를 하고 있는지 말이다. 이유가 뭐야? 왜 가문을 나왔어? 그녀의 질문에 진혁은 입을 닫았다. 그러나 이내 두 눈을 감고 말을 이었다. 동생 때문입니다. 제 아버지가 동생을 죽였기 때문이죠. 뭐? 어떻게 그럴 수가? 아버지가 직접 죽인 것은 아니긴 합니다. 다만 정치적 희생양이 되게 묵과했을 뿐이죠. 진혁, 저는 그런 곳과 더는 엮이고 싶지 않았습니다. 하물며 가주라니요. 허면 저 또한 그런 괴물이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화연은 숨을 삼켰다. 그의 눈빛이 아팠다. 그 일로 인해 저는 가문을 등지고 나왔습니다. 아버지가 밉기도 했고 한때의 반항심이기도 했지요. 화연은 그의 이야기를 들으며 조용히 손을 쥐었다. 그래서 넌 신분을 버린 거야? 진혁은 씁쓸하게 웃었다. 예, 하지만 도망친 건 아니었습니다. 저는 강씨 가문에서 떨어져 나왔지만 여전히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흘러들어온 곳이 바로 이곳이었죠. 그의 눈빛이 화연을 향했다. 그리고 여기서 아가씨를 만났습니다. 화연은 마음이 복잡했다. 그는 결코 단순한 하인이 아니었다. 그녀가 처음부터 느꼈던 위화감은 이 때문이었을까? 그렇다면 내가 우리 상단에서 한 일들, 우리를 지켜주려 했던 것도. 진혁은 고개를 끄덕였다. 처음엔 단순한 호기심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아닙니다. 저는 아가씨와 이곳을 지키고 싶습니다. 그의 말에 화연의 가슴이 두근거렸다.
그럼 넌 이제 어떻게 할 생각이야? 진혁은 깊은 한숨을 내쉬며 대답했다. 제 가문으로 돌아가야 할지도 모르겠습니다. 뭐라고? 화연은 두 눈을 크게 떴다. 나와 함께 있는 게 아니라 가문으로 돌아가겠다고? 진혁은 잠시 침묵했다. 아가씨, 저도 더 이상 도망칠 수 없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단호했다. 제가 떠난 지 오래되었지만 가문에서는 저를 계속 찾고 있습니다. 저는 그곳에서 벗어날 수 없는 몸이죠. 화연은 차가운 기운이 스며드는 것을 느꼈다. 그럼 넌 떠난다는 거야? 진혁은 입을 꾹 다물었다. 아가씨, 저는 화연은 더 이상 들을 수 없었다. 그만해. 그녀는 차갑게 말했다. 떠나지 마. 그녀의 목소리는 흔들리고 있었다. 진혁은 조용히 그녀를 바라보았다. 나는 내가 필요해. 화연은 자신이 이렇게 말하게 될 줄 몰랐다. 떠나지 마. 진혁, 내가 어디서 온 사람이든 어디로 돌아가든 나한테는 상관없어. 나는 내가 여기에 있길 원해. 진혁은 그녀의 말을 들으며 천천히 그녀를 바라보았다. 그의 눈빛에 흔들림이 스쳤다. 그 순간 그와 그녀 사이에 깊고도 고유한 정적이 감돌았다. 그러다 진혁이 조용히 한 걸음 다가왔다. 그는 그녀의 손을 잡았다. 화연은 그의 손끝에서 느껴지는 온기를 느끼며 눈을 감았다. 그녀는 그를 놓칠 수 없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낮지만 확신에 차 있었다. 화연은 그 말이 믿어지지 않았다. 그러나 그의 손이 그녀를 감싸는 순간 그녀는 깨달았다. 이제 그는 도망치지 않을 것임을. 그 밤 화연은 단 한숨도 잘 수 없었다. 진혁이 떠나지 않겠다고 했다. 하지만 그것이 영원히 이곳에 머물겠다는 의미는 아닐 것이다. 그는 언젠가 강씨 가문과 마주해야 하고 언젠가 자신의 과거와 정면으로 맞설 것이다. 하지만 그 순간이 올 때까지라도 내 곁에 있어. 화연은 자신이 점점 더 그의 존재에 의지하고 있다는 사실을 뼛속까지 깨닫고 있었다. 처음엔 단순한 호기심이었다. 그리고 승부욕이었다. 하지만 이제는 아니었다. 난 그가 없으면 안 되는 걸까? 그녀는 불안을 애써 지우며 이불을 끌어당겼다. 하지만 쉽게 잠이 들 수 없었다. 그렇게 뒤척이다가 결국 그녀는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났다. 무언가를 확인하고 싶었다. 화연은 진혁의 방 앞에서 머뭇거렸다. 그가 정말 여기 있을까? 아니면 불안한 마음이 밀려들었다. 그녀는 문을 열 생각도 없이 그저 문 앞에서 가만히 서 있었다. 그런데 그때였다. 아가씨, 낮고도 조용한 목소리가 어둠 속에서 울렸다. 화연은 순간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다. 천천히 고개를 들자 문이 살짝 열리며 그가 서 있었다. 촛불이 그의 얼굴을 희미하게 비추고 있었다. 이렇게 늦은 시간에 어인 일이십니까? 화연은 머뭇거렸다. 그냥 확인하고 싶어서. 무엇을 말입니까? 내가 정말 떠나지 않았는지. 진혁은 잠시 그녀를 바라보다가 피식 웃었다. 떠나지 않겠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사람 일은 모르는 거니까. 화연은 나지막이 중얼거렸다. 그녀의 속내를 들키고 싶지 않았지만 그녀의 불안한 목소리는 이미 그의 귀에 선명하게 들리고 있었다. 진혁은 조용히 그녀를 내려다보았다. 그의 눈빛이 지금까지와는 달랐다. 어쩐지 부드럽고 하지만 동시에 깊은 무언가를 머금고 있었다. 그는 조용히 문을 활짝 열었다. 아가씨, 들어오시겠습니까? 그의 말에 화연은 순간적으로 당황했다. 뭐? 내 방에는 왜? 궁금해서 오셨으니 직접 확인하셔야 하지 않겠습니까? 진혁은 태연하게 말했다. 저는 여기 있습니다. 그리고 떠날 생각도 없습니다. 화연은 그의 태도가 얄미우면서도 이상하게 안심이 되었다. 그래. 내가 어디 도망가는 건 아니겠지. 그녀는 일부러 시선을 돌렸다. 진혁은 그녀의 그런 태도가 귀엽다는 듯 미소를 지었다. 그럼 이제 안심하셨습니까? 누가 불안하다고 했어. 그녀는 애써 부정하며 돌아섰다. 잘 자라. 진혁. 그녀는 서둘러 그곳을 떠났다. 그가 떠나지 않겠다고 말한 것에 마음이 놓였다.
화연은 그제서야 미소를 지을 수 있었다. 이제 편히 잠들 수 있겠다는 생각과 함께 말이다. 그날 밤이 지나고 다음 날 아침이 밝아봤다. 화월상단 안은 평소보다 더욱 분주했다. 화연은 아침부터 회의를 준비하고 있었다. 요즘 상단 내부에서 미묘한 움직임이 느껴졌다. 불안한 기운이 감돌았다. 그때 익숙한 목소리가 들려왔다. 아가씨, 아침부터 바쁘시군요. 화연은 고개를 들었다. 진혁이었다. 그는 태연하게 그녀의 앞에 서 있었다. 평소처럼 말끔한 옷차림. 그러나 그의 눈빛은 여전히 깊었다. 오늘도 하인 노릇을 하려는 거냐? 화연은 짓궂게 말했다. 하인이 아니라 아가씨의 곁을 지키는 사람이라 해야겠지요. 그의 대답에 화연은 가만히 그를 바라보았다. 곁을 지킨다. 그녀는 그 말이 싫지 않았다. 오히려 더 듣고 싶었다. 그렇게 둘의 사랑은 은밀히 더욱 짙어져 갔다. 그러나 어느 날 둘의 사랑의 위기를 알리는 날벼락 같은 일이 찾아왔다. 여기에 계셨군요. 진혁 도련님. 대호가에서 사람이 찾아온 것이다. 가문이 그를 찾는 것은 오래전부터 그래왔으니 이상한 상황은 아니었다. 진혁의 얼굴이 굳어지며 두 눈을 감는 그때 대호가에서 온 사람은 말을 덧붙였다. 가주께서 찾으십니다. 어서 본가로 향하시지요. 나는 가문에서 나온 사람이다. 그것은 도련님 뜻대로 될 문제가 아닙니다. 아시지 않습니까? 도련님은 대호가를 이을 적장자인 것을. 강씨 가문은 진혁을 포기하지 못했다. 적장자인 것도 있었지만 그가 엄청난 검의 천재이기도 해서였다. 진혁이 눈살을 찌푸리며 어떻게 해야 하나 고민하는 그때 화연이 진혁의 앞을 막아섰다. 진혁은 가지 않을 것입니다. 외부인은 빠지시오. 이는 대호가의 일위회다. 외부인이 아닙니다. 진혁은 우리 상단의 하인입니다. 화연의 말에 남성은 눈살을 찌푸렸다. 그는 분노한 눈으로 화연을 쏘아보며 말을 이었다. 하인, 내년이 지금 대호가의 적장자에게 하인이라 하였느냐? 그건 주제넘게 나서지 마라. 이까짓 상단은 대호가의 힘이면 하루아침에 없애버릴 수도 있음이니. 화연은 섣불리 나서지 못했다. 억울한 마음에 따지고 싶기도 했지만 그의 말이 맞았다. 대호가의 힘이라면 화월상단은 하루아침에 문을 닫을 수도 있는 일이었다. 그녀가 치맛자락을 꽉 움켜쥐고 있는 그때 진혁이 한숨을 내쉬며 화연의 앞을 가로막았다. 그만하거라. 상단을 건든다면 내 가만히 있지 않겠다. 허면 돌아오시지요. 가문을 이어받으실 분이 이런 곳에서 하인이나 하고 있다니요. 이는 가문의 명성에 누를 끼치는 일입니다. 돌아가기 싫다고 해도 가문에서는 나를 포기하지 않겠지. 당연한 일입니다. 가문을 이어받는 건 도련님 밖에 없으니 말입니다. 진혁은 눈살을 찌푸리며 고뇌했다. 예전 같았으면 그냥 뒤도 안 돌아보고 떠났을 것이다. 그렇게 또 전국을 방랑하면 가문에서 자신을 찾기는 어려웠을 것이다. 하지만 지금은 과거와는 달랐다. 함께하고 싶은 사람이 있고 그녀의 곁에 남아있기로 했다. 마음 편히 훌훌 떠나버릴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니었다. 네, 아버지를 한번 뵈어야 할 때가 온 것 같군. 진혁의 말에 화연은 심장이 내려앉는 듯한 충격을 받았다. 그렇다면 그가 가문에 다시 돌아가겠다는 것인가? 그녀는 충격과 함께 뒤에서 진혁의 옷깃을 꽉 붙잡았다. 가지마. 그녀의 손끝이 떨렸다. 그러나 진혁은 짧게 웃으며 그녀의 손을 감쌌다. 괜찮습니다. 그리 오래 걸리지 않을 것이니. 그럼 돌아오는 거야? 말했지 않습니까? 떠나지 않겠다고. 화연은 입술을 질끈 깨물었다. 그가 이대로 떠나버릴까봐 두려웠다. 하지만 그의 발걸음을 막을 수는 없었다. 그저 다시 돌아오겠다는 그의 말을 믿을 수밖에. 꼭 돌아와야 해. 걱정 마시지요. 진혁은 방긋 웃어 보였다. 그의 웃음에 화연은 그를 놓아줄 수밖에 없었다. 그렇게 그는 마지막으로 자신의 과거와 마주하기 위해 떠났다. 먼 길을 걸어 대호가의 저택에 들어선 진혁. 그곳에는 변함없이 그가 가장 원치 않았던 존재가 기다리고 있었다. 오랜만이구나. 아버지, 그간 잘도 도망 다녔더구나.
진혁은 깊게 숨을 들이마셨다. 다시 이 집에 들어오지 않을 것이라 맹세했었는데 어쩌다 보니 또 이렇게 발을 들여놓고 있었다. 저를 포기하실 수는 없으신 겁니까? 너는 내 아들이다. 그리고 대오가의 후계자다. 포기라니 말이 되는 소리를 하거라. 저는 대오가를 이을 생각이 없습니다. 진혁의 말에 그의 아버지는 눈살을 찌푸렸다. 그 일 때문이더냐? 부정하지는 않겠습니다. 그는 어쩔 수 없었던 일임을 너 또한 잘 알지 않더냐? 허나 막을 수 있었다는 것도 잘 압니다. 단지 아버지가 그리 하지 않았을 뿐. 진혁의 아버지는 부정하지 않았다. 그는 침묵을 지키며 조용히 진혁을 내려다봤다. 이제 그만 방황하고 돌아오거라. 한낱 방랑자처럼 떠돌며 살아가는 것이 내가 원하는 삶이더냐? 그의 말에 진혁은 입을 닫았다. 그런 삶도 나쁘지 않았다. 하지만 이제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순 없다. 떠나지 않겠다고 약속한 여인이 있었으니 말이다. 진혁이 입술을 질끈 깨무는 그때 그의 아버지가 다시 한번 말을 이었다. 그래도 이번에는 제법 오래 머물더구나. 화연이라고 했나? 그 아이에게 마음을 준 것이냐? 진혁은 아버지의 뜻을 금방 눈치챘다. 그리고 그는 불타오르는 눈으로 아버지를 쏘아봤다. 건들지 마십시오. 내가 끝끝내 대오가를 등진다면 내가 화월상단을 가만두지 않을 이유도 없다. 순간 진혁은 무언가가 끊어지는 듯한 감정을 느꼈다. 그는 아버지를 똑바로 노려보며 나지막이 말했다. 건드려 보십시오. 아버지가 눈썹을 찌푸렸다. 이번엔 정말 죽을 겁니다. 아버지는 그것을 원하십니까? 단 한순간도 망설임 없는 그의 목소리. 방안이 싸늘하게 가라앉았다. 아버지는 조용히 그를 바라보았다. 그리고 이윽고 낮은 한숨을 내쉬었다. 너도 참 어리석구나. 그러나 그는 결국 물러섰다. 좋다. 그렇게까지 한다면 한 가지만 약속해라. 진혁은 무슨 말인지 묻지도 않았다. 아버지는 조용히 말했다. 5년이다. 그게 무슨 말씀이십니까? 5년. 그 안에 내 감정을 정리하고 돌아와라. 그리고 내 곁에 있는 그 여자도 받아들여 주마. 진혁은 순간적으로 말문이 막혔다. 그의 말은 마지막 통보였다. 이마저 거절하면 다른 방법을 강구할 수밖에 없다는. 진혁이 아무 말 없이 지그시 눈을 내리까는 그때 그의 아버지가 재차 말을 이었다. 아직 내가 모든 것을 털어내지 못했음이니 5년의 시간을 주겠다. 그 정도의 시간이면 내 생각도 바뀔 터다. 진혁은 눈을 감았다. 이미 자신의 답은 정해져 있었다. 그러나 더 이상 의미 없는 대립을 계속할 이유는 없었다. 계속 이야기를 끌어봤자 어차피 원하는 답은 얻지 못할 것이다. 아니, 오히려 반감을 사일이 더욱 해결하기 어려워질 수도 있었다. 그는 짧게 숨을 들이마신 후 고개를 끄덕였다. 일단 알겠습니다. 그 말을 끝으로 진혁은 대호가를 나섰다. 가문을 완전히 끊어내지는 못했다. 아니, 어쩌면 그것은 불가능한 일인지도 몰랐다. 아버지가 포기하지 않는 이상 가문과의 연을 끊어내는 것은 불가능했다. 하지만 적어도 5년이란 시간은 벌 수 있었다. 그 시간이면 아버지의 마음이 바뀔지도 모르는 일이었다. 그와 함께 진혁은 무거운 발걸음으로 화월상단으로 돌아왔다. 그가 돌아오자마자 화연은 그를 붙잡았다. 괜찮아? 진혁은 조용히 그녀를 바라보다가 살며시 그녀를 안아올렸다. 예, 괜찮습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거야? 나중에 이야기하시지요. 그는 낮게 속삭이며 그녀의 이마에 입을 맞췄다. 시간은 빠르게 흘러갔다. 그녀와 함께하는 나날들이 행복하기만 했고 둘의 사랑은 더욱 깊어져만 갔다. 둘 사이를 반대하던 상단주 김상풍도 더는 둘 사이를 만류하지 않았다. 진혁의 배경이 대호가의 적장자라는 것을 알고는 오히려 둘 사이를 더욱 돈독히 하기 위해 애쓰기까지 했다. 이제 더는 진혁은 화월상단 내에서 하인이란 존재는 아니었다. 그보다는 오히려 식객에 더 가까운 손님의 위치였고 하인들조차 그에게 함부로 대하지 못했다. 몇 달이라는 시간이 흐르고
화연과 진혁은 사랑이란 감정의 마침표를 찍기로 했다. 그리고 마침내 그날이 찾아왔다. 화월상단의 저택에는 붉은 장식이 가득했고 곳곳에서 축복의 소리가 울려 퍼졌다. 아가씨, 너무 아름다우십니다. 정말 세상에서 가장 멋진 신부님이세요. 화연은 거울 앞에 서 있었다. 그녀는 홀레복을 곱게 차려입고 있었지만 손끝이 미묘하게 떨리고 있었다. 그때 문이 열리며 화월상단의 하인들이 다급히 뛰어왔다. 아가씨, 신랑 되시는 분께서 지금. 화연은 서둘러 밖으로 나갔다. 그리고 마당에서 그녀를 기다리고 있는 진혁과 마주쳤다. 그는 말없이 그녀를 바라보았다. 그의 눈빛 속에는 감춰지지 않는 감정이 가득 차 있었다. 너 왜 여기 있어? 신부를 보러 왔지요. 그는 낮게 웃으며 그녀의 손을 잡았다. 이날을 오랫동안 기다렸습니다. 화연의 심장이 빠르게 뛰었다. 이제부터 어디도 가지 마. 그는 그녀의 손을 끌어올려 입을 맞췄다. 그리고 그 순간 그녀는 깨달았다. 이제는 정말로 그와 함께할 것이라는 것을 말이다. 혼례가 끝난 그날 밤. 방 안은 고요했다. 화연은 어색한 기분으로 자리에서 앉아 있었다. 그때 진혁이 조용히 다가왔다. 괜찮으십니까? 그의 목소리는 조용했다. 하지만 그 눈빛에는 더 이상 감출 수 없는 열기가 서려 있었다. 괜찮아. 그보다 언제까지 말을 높일 거야? 이제 더는 하인이 아니라 내 서방님이면서. 그녀의 말에 진혁은 피식 웃음을 지었다. 그럼 결국 길들여진 것은 내가 된 건가? 화연아. 화연은 얼굴을 붉히며 시선을 내리깔았다. 어쩌면 그럴지도. 그녀의 반응이 귀여웠던 진혁은 조심스럽게 그녀의 앞에 다가갔다. 진혁이 가까이 다가오자 화연은 두 눈을 질끈 감았다. 드디어 그와 초야를 치르게 된 것이다. 진혁은 조심스럽게 화연의 저고리 끈을 잡아당겼다. 그녀의 웃옷이 벗겨지며 뽀얀 살결이 드러났다. 화연아. 서방님. 방 안의 공기가 뜨겁게 달아올랐다. 진혁은 강하게 그녀의 입술을 탐하며 옷가지를 벗어제꼈다. 한 커플씩 옷가지가 벗겨지고 진혁의 탄탄한 구릿빛의 살결과 화연의 부드럽고 뽀얀 살결이 드러났다. 진혁과 화연은 서로를 탐하며 그 날밤을 격정적으로 보냈다. 그리고 다음 날 아침, 화연은 부끄러워하며 진혁을 얼굴을 마주보지 못했다. 자, 잘 잤어요, 서방님. 진혁은 그녀의 모습이 더욱 귀엽게 느껴졌다. 부끄러워하는 것이냐? 그게 앞으로 매일 밤을 함께 할 터인데 그때마다 일이 부끄러워할 것이냐? 그 말과 함께 진혁은 화연의 머리를 쓰다듬었다. 그의 손길에 얼굴을 붉힌 화연은 두 눈이 세차게 흔들렸다. 하지만 그녀는 이내 진혁의 두 눈을 똑바로 응시했다. 이제 더는 헤어질 걱정은 하지 않아도 됐다. 검은 머리가 팥뿌리가 될 때까지 함께하기로 약속했으니 말이다. 그리고 그 사실이 그녀의 마음에 안정감을 깃들게 했다. 결국 내가 졌네? 화연은 은은하게 미소를 지었다. 그와의 길들이기 게임은 결국 그녀의 패배였다. 길들여진 것은 그가 아니라 바로 그녀 자신이었으니 말이다. 하지만 화연은 그 사실이 나쁘지 않았다. 오히려 그에게 길들여질 수 있어서 다행이란 기분까지 들었으니 말이다. 어느덧 시간이 흘러 3년이란 시간이 흘렀다. 두 사람 사이에는 이남 일녀의 3명의 자식이 생겼다. 3년이란 시간이 흘렀으나 두 사람의 사랑은 멀어지긴커녕 더욱 깊어져만 갔다. 아빠, 아버지. 진혁은 한숨을 쉬었다. 화월상단의 마당에는 3명의 아이들이 뛰어다니고 있었다. 두 아들과 하나의 딸. 화연은 손을 허리에 올리고 진혁을 노려보았다. 대체 애들을 어떻게 본 거야? 진혁은 난처한 얼굴로 웃었다. 너무 빠르다고. 그러니까 붙잡으라고. 화연은 한숨을 쉬었다. 그러나 이내 피식 웃으며 천천히 진혁의 손을 잡았다. 그녀는 조용히 속삭였다. 행복해. 진혁은 그녀를 바라보았다. 그리고 조용히 대답했다. 응. 내가 있어서. 그들은 오래도록 함께할 것이었다.
그들의 사랑은 끝이 아니라 영원으로 이어지고 있었다. 앞으로도 이런 행복한 날들이 끝없이 지속되며 말이다. 재미있게 읽으셨나요? 아씨와 하인의 길들이기 게임부터 시작된 두 사람의 인연과 사랑 이야기. 두 사람의 행복한 결말과 함께 이번 이야기는 끝이 났습니다. 원하는 이야기가 있다면 댓글로 요청 부탁드려요. 더 재미있는 이야기를 원한다면 구독과 좋아요.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된답니다.